네, 한국경영연구소의 박 소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 경영자에게는 정말 무시무시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2024년 1월부터 이미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기업들도 제가 자주 보고요.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고 아직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보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보니까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기업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중처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우리 기업에서 대응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또 무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안내까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중처법에 대한 준비가 아직 부족한 기업이라면 이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025년 2월 14일 날에 리조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무려 6명이나 사망을 하는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용접 작업 중에 불꽃이 튀어서 이제 불이 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안전보건법, 거기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조사 중에 있는데, 자, 이게 하청업체 직원분들이 아마 대부분 피해를 입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공사인 이 기업은 부산에 적지 않은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공사와 하청업체가 동시에 지금 적용을 조사를 좀 받고 있는데, 만일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을 했을 경우에 우리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이하의 벌금, 그리고 양벌 규정입니다. 법인은 또 50억 이하의 벌금, 이렇게 굉장히 수위가 높은 처벌이죠.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는 정말 이 중대재해 하나로 존폐이기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좀 거기에 맞는 대응을 좀 해놓으실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억울하다고도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 예방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렇게 처벌을 받는 것은 좀 억울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우리 회사에서 정말 성실히 이행해 왔다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만일 법적으로 입증이 된다 그러면 무혐의 처벌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대응이 법적 입증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무엇이냐? 자, 여기 11가지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 경영 방침 목표를 수립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 총괄관리 전담 조직 설치해라. 큰 업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위험성 평가입니다. 자, 위험성 평가. 위험 요인을 발굴 및 신고 창구 설치와 종사자 의견을 절차를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용접 작업 중에 불꽃이 튀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했다 그러면 얼마든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위험 요소에 대해서 작업자가,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대처를 했고 그 결과는 어떻는지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산업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평가, 또 전문 인력이 또 배치가 돼 있었느냐. 용접하는 과정에 사실은 전문 인력이 좀 배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됐다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부분들이 이 종사자 의견이 청취가 되어야 되고 또 내용이 공유가 되어야 합니다. 자, 위험성 평가를 했는데 관리자들만 평가를 해서 조치를 하게 되면 그거는 위반입니다. 그런 부분을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반영을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사건에 또 피해를 더 키운 것은 화재가 났을 때 빠른 대피를 못했다는 겁니다.
화재가 난 것을 빨리 인지를 못한 거죠. 자, 그래서 비상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도 지금 의무사항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도급 용역 위탁 시에 대한 부분도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안전보건 교육이 또 미비가 됐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의무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11가지 조항을 관리자만 알고 준비를 해서는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을 근로자, 현장 근로자들도 다 알 수 있도록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또 위험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근로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도 만들어 놔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결과 또 그렇게 했다는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 중처법 대응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 문서들, 준비한 입증할 수 있는 문서들이 이렇게 많이 또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참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산업안전보건법만 해도 1200개가 넘습니다. 거기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우리 대기업도 이렇게 좀 사실 쉽지 않을 수 있는데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런 부분까지 다 지키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어떤 리스크를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럼 해결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다 수기 방식의 어떤 관리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일일이 문서를 만들어서 또 현장 근로자에게도 배포를 하고 또 일일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또 일일이 사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누락이 되고 만약 그런 상황에서 담당자가 또 퇴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또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존 방식으로는 좀 한계에 좀 도달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처법 위반의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T 기술을 이용한 솔루션들이 기업에 이제 속속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솔루션은 우리 핸드폰에 누구나 깔려있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어플을 깔아야 되거나 복잡한 그런 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작업 현장들, 현장 근로자분들 카톡을 통해서 위험성 평가부터 어떤 재해 관리 이런 여러 가지들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관리자분들은 업무 문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좀 들이고 번거로움이 있는데 자동으로 있던 문서가 생성될 수 있고 중처법, 산안법에서 요구하는 각종 문서들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업에서 도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법적 입증이 가능한 그런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무료 체험할 수 있도록 제가 신청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을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또 우리 기업에 과연 적합한지 한번 무료 체험을 해보시고 정말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때 이제 결정해서 도입을 하시면 되는데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소규모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준비가 좀 이 중처법 준비가 좀 미비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솔루션을 통해서 경영 리스크를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길 좀 하는 바람입니다. 자, 신청은 화면 아래 링크를 좀 클릭해 주시면 간단하게 기본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담당자가 저희 전화 드려가지고 이메일이나 전화로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경영연구소는 중소기업의 미래 경영 전략실이다라는 컨셉으로 좋은 솔루션, 좋은 정보 지원 제도를 좀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중대재해처벌법만큼은 정말 우리 회사에서 간과할 게 아니고 지금 이 영상을 계기로 해서 한번 꼼꼼히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